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대위원회 사업계획서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대위원회 대외협력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계획 브리핑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오늘 원래 총대위원회 의장님께서 출석을 해주실 예정이셨으나 개인적인 위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셔서 불참하셨고 대신 부의장님께서 참석해주신 점 위원분들께 양해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보면 될까요? 네. 2024학년도 하반기 총대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대위원회 간략한 소개 이후 그 다음에 개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 내용을 세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종합질의 순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총대위원회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대위원회 순천대학교 총대위원회 한월은 1개 단, 6개 처, 3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학생회비에 대한 예산 결산, 그리고 회계감사, 그리고 선거, 대의원총회 사무, 법제 검토, 그 다음에 청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대위원회 하반기 사업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대위원회 하반기 사업 목표는 학우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그리고 학생자치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자치단체와 학우분들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 총대위원회는 3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거냐. 사실 저희 총대위원회가 일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창구 등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접근에 대해서 전략으로 1대 전략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정보 접근성의 확대라 함은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학생회칙, 청원세칙, 선거세칙 등 다양한 법제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반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점이 아예 단절이 되어서 올해부터 남은 하반기부터 이 학우분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학우분들과 대의원분들이 총대위원회 정책 또는 제도 등의 사안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으셨을 때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전략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학생자치활동의 행정, 집행 절차가 보다 활성화되어서 학우분들이 결과적으로 권리 보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기대 효과가 사료됩니다. 네, 저희 총대위원회의 하반기 예산 희망액은 797만 6천 원으로 저희 예산정책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 금액에 맞춰 저희도 사업 계획을 구상해봤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총대위원회 하반기 첫 번째 사업은 대의원 간담회 실시입니다.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께서도 다들 1학기 때 저희 총대위원회 임원들을 면담을 한 번씩은 받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 면담이 한 번에 죄송합니다. 단발성인 면담이 아니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대의원분들의 앞서 말씀드린 건의사항이나 궁금증이나 그리고 제안사항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학기 때처럼 개별로 실시하진 않을 예정이고 이렇게 각 단과대학 계열별로 대의원분들을 모셔서 그 속에서 정말 소통의 형식의 간담회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 총대위원회 두 번째 사업으로는 2025학년도
학생자치단체 총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총선거가 진행이 잘 중앙학생자치단체 대상으로 조금 잘 이루어졌는데 학과 학생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강제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제가 직접 담당을 했던 때에는 54개 학과를 다 전수조사를 다니면서 어떤 데는 학회장분들이 투표로 뽑히지가 않은 학과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대의원분들이 면접으로 학과 집행부의 면접으로 뽑히는 사례들이 존재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의원 총회 학생선거제 측의 개정으로 이제 순천향대학교 학생자치 선거는 학생 총선거 하나만 존재하고 학과 자체 선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선거를 저희 총대위원회가 주관을 하면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우분들의 투표 동력 활동을 저희 총대위원회가 주관해서 본교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대위원회 세 번째 사업으로는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야식 사업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대위원회의 직무 특성상 아무래도 학생자치 활동의 행정 그리고 사무의 역할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가질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전때 총대위원회 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총학생회 측과 함께 야식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우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순천향대학교 총대위원회 하반기 예산 편성액을 전년도 편성액과 비교 분석한 결과값입니다. 2023년도 4분기 기준 총대위원회는 1,166만 5,097원을 예산액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 순천향대학교 총대위원회는 797만 6천원을 최종 예산 희망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편성액에 비해서 31.7%가 대략 감소가 되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감소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첫 번째 교비 지원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학생회비라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11개 단체가 모든 사업들을 다 진행하기에는 재원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재원적인 한계에서 저희 총대위원회는 총선거라는 조금 큰 행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큰 행사를 학생에 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해서 끌어다 쓰게 된다면은 나머지 이제 10개 단체 내지는 저희 총대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단체들이 이제 하반기 때 사업이나 운영 경비 지출이 제한이 될 수 있기에 저희 총대위원회는 예산 희망액을 교비 지원금으로 충당하여서 학생회비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소 요인으로는 전기의 불용액을 좀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기라고 하면은 3분기, 2분기, 1분기를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그때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그 사업계획대로 집행하였음에도 남은 금액, 불용액이라고 하죠. 그 불용액을 활용하여 불용액이 지금 파악된 걸로는 약 22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활용해서 하반기 때 학생회비 재원 조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후보자의 선거기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행 개정 전에 학생선거세칙과 개정 후에 학생선거세칙에 모두 입후보자 등록하려는 자는 선거기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의 상황이 있어서 법이 선거 중간에 바뀌는 와중에서 기금을 걷지 못하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입후보자의 선거기금을 징수하여서 학생회비의 재원 출혈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의 결국의 목적성은 저희 총대위원회에만 사업계획이나 사업 추진이나 이런 퀄리티 있는 행사들이 총대위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총대위원회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개 단체가 모두 다 합심해서 결과적으로 학우분들이 대의원분들께 더 나은 사업의 퀄리티와 그다음에 편의를 받으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감소되었다는 점 고지드립니다. 네, 앞선 비교 분석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작게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2023년도 총대위원회 4분기 예산 편성 비율입니다. 선거 행사에 약 80.3%가 투입이 됐고 그 금액은 937만 4,200원이 예산액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운영비 지출로는 11.2%가 202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운영비 금액은 135,377원이 예산액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우 초청 감사라고 해서 앞서도 계속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저희 총대위원회가 일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류를 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는데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80만 6,32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2023년도 기준 학생회비 예산 편성액의 6.91%를 차지하고 총대위원회 퀴즈쇼라고 해서 또 일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퀴즈쇼도 진행하는데 비용은 10만 원이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6.86%, 그리고 대의원총에서는 79,200원의 비용이 차출이 되어서 0.68%의 비율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4년도 총대위원회 4분기 예산 편성 비율을 보시면은 선거 행사의 59.8%, 그 다음에 야식 사업의 18.8%, 운영 경비의 13%, 대의원 간담회 8.2%로 편성이 되었으며 각 금액은 선거 행사에 477만 8천 원, 그리고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야식 사업에 150만 원, 운영 경비에 104만 원, 그리고 대의원 간담회 때 65만 8천 원을 지출 예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앞선 위원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4분기 때 예산 편성 비율 중에 거의 과반이 넘는 비율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는데요. 저희 선거 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기준에서 약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감소 요인 중에서도 많은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본교 측의 교비 지원을 저희가 책정을 받아가지고 교비로 학생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을 교비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 기금 또는 기타 앞서 말씀드린 불용액 같은 기금으로 이렇게 남은 예산을 학생회비 지출이 아닌 딴 곳에서 지출을 희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우려들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액이 줄었는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선거의 질이나 선거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비 지원, 그리고 선거 기금, 그 다음에 불용액 같은 부분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전년도 그 이상으로 선거 사업의 집행을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 대의원 간담회입니다. 저희 대의원 간담회는 여기 계신 대의원분들 그리고 214명의 대의원분들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로 구분하여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진행 일시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각 계열별로 지금 현재 협의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의 이 대의원 간담회의 주된 사업 목표는 사실 저희 총대의원의 한월의 기조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총대의원의 한월은 이전까지 행정이나 사무에 대해서 집행이나 기능적으로서의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면 이젠 그 기능을 학우분들과 대의원분들, 상임위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보다 더 나은 민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목표는 대의원분들이 이때까지
이때까지 9월이 될 때까지의 총대위원회 제도, 정책 등에 대해서 뭔가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총대위원회가 이제 또 법 학생회칙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개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대의원분들이 관련이 있는 법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대의원분들이 조금 더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학생 회칙에서 대의원의 권한 행사가 죄송합니다. 전기 학생회칙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의원분들이 권한 행사를 하실 때 전문성을 보다 더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는 2025학년 학생 총선거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 전에 선거 기획안을 이 본 브리핑 전에 다 하나씩 드렸는데요. 그 기획인 거의 다 확정이 된 거의 다 계획이 다 완료된 기획들이고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서 저희 브리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학생 총선거의 가장 큰 전략과 취지는 학우분들의 최대한 많이 학우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 제공의 역할이나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선거 투표 독려 활동만이 전부가 아닌 공정하고 청렴하게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 학생선거제칙을 개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 신설이 되었고 그 산하에 중앙선거, 학과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 편입되어 보다 전문성 있고 집중적인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의 사업 목표는 가장 큰 건 투표율 50% 이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달성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학과 자체 선거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과 자체 선거가 사라진 와중에서도 학과분들이 학과 학생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투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획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며 그 기획안이 지금 보여드릴 기획안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기대 효과는 학우분들이 입후보자의 적격 심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학내 민주주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총대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적격 심사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실지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사업계획서나 그 다음에 기획안에도 담겨 있지는 않은 내용이나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학보사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신문사 그리고 방송부 분들하고 그 두 분이 협업을 하셔서 여론조사 활동을 실시를 할 겁니다. 이제 중앙선거에 한해서 입후보자 적격 심사를 실시할 거고 학우분들의 의견이 보다도 입후보자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두 단체분들이 노력을 해주실 것이며 그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조금 저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총대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야식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총학생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대위원회가 일반 학우분들과의 이런 직접적인 교류나 만남 소통의 자리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과 그리고 저희 1년간 이 본 사업이 12월 3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임기가 거의 다 끝날 때쯤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총대위원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신 학생분들에게 이제 남은 시험이라도 정말 힘내시고 저희 총대위원회가 언제나 학우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 담고자 총학생회와 같이 협업하여
총대위원회 야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총대위원 총학생회 측에서도 제가 뭐 전달받은 건 없지만 기대 효과가 각각 조금씩 다를 겁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총대위원회 측에서는 총대위원회의 직무 그리고 역할 그리고 학우분들의 권리 보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통의 물꼬를 트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기대 효과 역시 이와 상동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서에 각자 다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정들인데요. 그 일정들을 조금 이렇게 달력화 시켜가지고 좀 보기 쉽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후보자 교육 PPT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19일부터 이제 10월 4일까지는 홍보 게시물을 제작할 예정이며 9월 23, 24, 25일은 각 단과대학별로 각 단과대학 대의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이제 포스터 취합 및 발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약간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계획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기 10월 4일 날이 이제 입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2025학년도 학생자치선거의 입후보 등록 마감일이고 그 마감일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각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취합하고 이것을 이제 업체 측에 발주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이제 포스터를 제외하고 선거 동료에 대한 다른 홍보 게시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게시물을 발주하는 발주 기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홍보 게시물, 포스터 같은 것들을 주말 동안에 본교대 곳곳에 학우분들이 잘 보이시는 곳에 설치할 예정이며 그 잘 보이시는 곳은 저기 기획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에는 이벤트, 이제 선거에 대한 이벤트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목 선거 이벤트의 명칭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그 이제 가 명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가 명칭은 투게더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혼자 하셔서 받을 수도 있고 학과랑 전체로 하셔서 혜택의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후보자 정책 토론회, 중앙학생자치단체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및 이제 그에 관한 또 다른 선거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넘어가서 이제 11월 11일에는 이제 선거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이벤트 게시물들을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업로드가 되냐면은 조금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앞선 두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품이 이때 이런 상품이고 이때 이런 상품입니다. 선택권을 학생 총선거 당일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11일 날에 이벤트 게시물이 전면적으로 학우분들께 공개가 될 거고 그 이벤트 게시물의 내용이라고 함은 학생 총선거 그리고 정책 토론회와 연계해서 모든 선거 일정에서 학우분들이 보다 더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14일은 학생 총선거 당일이므로 별다른 사업 계획 집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당선 공고가 올라가며 11월 18일에 최종적으로 경품 당첨자의 업로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12월 이제 4일날 총학생회 총대위원회 야식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2024학년도 하반기 총대위원회 예산 지출 계획은 12월 4일을 기점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업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예결위 부의장 박지영입니다. 야식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정 예산에 이제 사업 예비비가 20만 원으로 써 있는데 그 협의사항 보면은 예비비를 15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 15만 원을 빼면 5만 원이 남는데 그럼 이 5만 원은 음료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예비비 5만 원하고 15만 원 그리고 적힌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총대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출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수정이 됐는데 그게 최신화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예비비가 20만 원으로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5만 원은 별도로 이제 효력이 소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혼선을 빚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간담회 사업에서 블랙매직 디자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쓰신다고 하셔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대위원회가 정말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참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개정 과목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쓸지 사업당의 개정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영 경비라고 하면은 이제 각 단체별로 프린터 대여 비용이나 그다음에 비품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 부분들은 있으나 저 품목이 운영 경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 경비가 어디까지 운영 경비의 범주인지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사업 추진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정 부분이 규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대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걸로는 현행 학생회 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부분에 대한 심의 및 확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이렇게 위원분들이 함께 하셔서 각 사업별로의 개정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확립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기인지 어째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질문 제대로 이해 못했군요. 저 혼자 너무 딥했네요. 그래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전 1년 동안 총대위원회가 사실 소통하고 교류 그리고 그런 창구를 만드는데 굉장한 좀 행정적, 재정적도 소요를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이 노력이 단발성으로 1년 단위로 끊기고 다시 하고 이런 방향성이라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소통의 장 같은 경우에서 하나의 음향 장비로서 저희가 운영 경비 목적으로 지출하고 희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 스피커 하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가 35만 원인 걸까요?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관악과 나소영입니다. 이 선거 계획, 사업 계획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투표율 학과 대항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좀 금액이 꽤 큰 걸로 보여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지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규모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4학년도 총선거 때 학과 대항전을 똑같이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좀 투표율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서 근 10년 이내에 60.5%를 달성했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월은 해당 선대의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이거를 올해도 선거 때 이어나가고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금액과 상동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총대위원회 사업계획서 공청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